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크게 침해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개인의 의사표시를 할 때도 국가 권력이 나서서 이것을 삭제하고 지워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것은 일반 국민들의 사생활도 그렇게 국가 권력의 제약을 받고 있고 또 이것이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론인들도 마찬가지이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독재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번에는 국제문제화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언론인들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받았다 하고 대한민국 정부에 항의를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2018년 9월에 블룸버그 통신이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기사 제목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되었다. 그리고 2019년 3월 12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 씨가 이것을 인용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문재인 청와대 정부 그리고 집권 여당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것을 갖고 나경원 대표를 그를 국회의원 자리에서 쫓아내야 한다. 혹은 자유한국당을 탄핵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까지 쏟아내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대표가 한 이야기는 이것이 분명히 앞에 있던 그 기사를 인용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것은 국제 언론인들도 동일하게 거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바로 2019년 3월 아시안 아메리칸 기자협회라고 해서 AAJA라고 하는 이 기자협회의 아시아 지부 그리고 그 산하기관 서울 지부에서 성명서를 내면서 나경원 대표의 말이 옳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명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19년 3월 12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블룸버그의 이 기사를 인용하였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018년 9월의 블룸버그 기사를 인용했다 하는 것은 이제 그쪽의 언론사에서 그 언론인들도 인정을 했고 또 본인도 그렇다고 주장을 했고 한 것들이 확인이 돼서 우리 모두는 그것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더불어민주당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이 집권 여당이라고 자처하면서 그들은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공격하기까지 했던 겁니다. 이것은 그들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늘 하던 대로 재벌은 남 못 준다고 그렇게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예사로 하던 그 버릇대로 다른 나라의 언론사를 공격했던 것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이해식 대변인이 2019년 3월 13일 이런 브리핑을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이유경 기자가 쓴 바로 그 악명 높은 기사다. 이 기자는
국내 언론사에 근무하다 블룸버그 통신 리포터로 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문제의 기사를 게재했는데 미국 국적 통신사의 외피를 쓰고 겉껍질을 덮어쓰고 이런 뜻입니다. 국가 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어서 당시에도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블룸버그 통신하고 그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공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도 또한 공격했습니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고 대통령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 해서 국회 윤리위에 제소한 것이죠. 내용은 대단히 왜곡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소개했듯이 그 원문은 대통령을 폄훼한 발언도 아니고 명예훼손도 아니고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를 훼손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핵심이죠. 그런데 엄연히 이렇게 모두가 인정하는 공개된 기사가 있고 그 기사에 나오는 것 같은 이야기를 듣지 않게 해달라 하는 것은 어떻게 보아도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했다. 이것은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러한 이야기를 브리핑을 했습니다. 사실에 입각하지도 책임을 지지도 못할 자극적인 망언으로 반짝 인기를 얻었다고 의기양양하는 나 원내대표의 모습이 처량하다. 자유한국당의 안하무인 적반하장 태도에 실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공당으로서의 금도와 염치마저 저버린 자유한국당에는 독선과 아집, 막말과 망언, 왜곡과 선동, 저주와 분열의 정치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브리핑의 내용은 훨씬 더 잡다하게 길게 늘어져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만 소개를 하죠. 더불어민주당의 이 브리핑 내용은 그리 천박하기 이를 데가 없죠.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주저리 늘어놓는지 하여간 더불어민주당 딱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상대방을 공격하다가 갑자기 처량하다 하고 푹 꺼지는 감성을 찌르는 표현을 쓴다든지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안 쓰는데 아주 길게 상대방을 비난하는 독한 말들을 늘어놓고 있죠. 이것은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대표적으로 온라인에서 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민족끼리에서 우리 대한민국 측을 성토하는 독기설인 글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이들 빨갱이 매체하고 어조도 그렇고 쓰는 표현도 그렇고 그 가시도 친 그 마음씨도 그렇고 아주 흡사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3월 18일 아시안 아메리칸 기자협회에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행위를 성토하는 그런 성명서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소개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해당 기사를 국가 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라 칭하며 기사를 작성한 블룸버그 기자의 이력과 외신으로서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아시안 아메리칸 기자협회 아시아 지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하여 기자 개인에게 가해지는 인신 공격적 비판에 명백히 유감을 표한다.
해당 기자가 신변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이름까지 다 공개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기자협회 아시아 지부는 언론인에게 가해지는 모든 형태의 협박 및 위협에 우려를 표한다. 이러한 위협들은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든 기자들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언론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이다. 우리 아시아 지부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어떤 경우에도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국민들의 처지는 그들에 비하면 어디에 호소할 데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언론인의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학문의 자유 이런 것들은 현재 매일매일 늘 이런 식으로 침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침해받는 것을 그러려니 하면서 세월이 가면 저 독재자가 나가면 그러면 되겠지 하고 있는데 이거 보십시오. 이렇게 펄쩍 뛰는 외국인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당하고 살고 있는 것은 예사일이 결코 아닌 겁니다. 21세기에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에서 이렇게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 하는 것은, 이렇게 독재 상태에 있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일이고 외신들이 정말 믿기 어려워하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것이죠. 성명서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또한 블룸버그 기사를 둘러싼 논란은 현지에서 활동하는 외신에 대한 오해를 명백히 드러낸다. 일부에서는 해당 기자를 검은머리 외신 기자라고 표현하였다. 이 표현에는 한국 기자가 외국 언론사 소속으로 취재 활동을 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다 하는 함의가 담겨 있다. 외신에서 일하는 기자들은 해외에서 파견된 외국인 특파원에 한정되지 않는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외신의 보도는 해당 국가의 언어와 문화에 정통한 자국 출신 기자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외신에 소속된 한국인 기자들은 자국에 대한 국제 언론 보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취재에 깊이를 더함은 물론이고 한국에 대한 다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외신 활동은 외국인 특파원들과 자국 기자들의 귀중한 이해력을 조합하여 이루어진다. 아시안 아메리칸 기자협회 아시아 지부는 기자의 국적을 빌미 삼아 외신 보도를 깎아내리는 행태, 또한 외신은 외국인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편견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월 18일에 나온 성명서인데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나라 언론인에게는 즉시 백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 바로 다음 날 다음과 같은 브리핑을 한 것이지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난 3월 13일자 논평 등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 죄송하게 생각한다. 애초 그 논평들은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혹은 사실상의 대변인이라는 말을 최초로 사용한 블룸버그 통신과 기자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었다.
국내에 주재하는 외신 기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는 몇 가지 표현에 대해 논평에서 삭제하겠다. 기자의 성명과 개인 이력을 언급한 부분도 삭제함으로써 서울 외신기자클럽 등의 우려를 불식하고자 한다. 아울러 향후 외신 기자들과의 소통과 대화를 충실히 해 상호 간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백기를 들었습니다. 사죄하고 이미 발표한 그 브리핑 논평을 삭제하고 그것도 삭제하라고 한 부분을 누더기처럼 잘라내서 삭제를 했습니다. 정말 비굴하게 머리를 숙이는 더불어민주당. 그런데 그들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멸시하는 태도는 전혀 바꾸지를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019년 3월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한 브리핑입니다. 소위 검은머리 외신을 인용한 나경원 원내대표에 이어 황교안 대표는 한술 더 떴다. 황 대표는 뉴욕타임즈에서 더 심하게 문 대통령을 에이전트라고 불렀다며 나경원 원내대표를 두둔하였으나 그 기사 역시 한국인 외신 주재원이 쓴 검은머리 외신 기사에 불과했다. 이렇게 한국인 기자들을 검은머리 외신이라고 멸시하듯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월 18일 외신기자협회는 성명서에서 비판을 했죠.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Black-haired Foreign Reporter, 검은머리 외신 기자. 그러면서 기자가 한국 국적의 서울 주재원이라는 이유로 그 기사는 믿을 수 없다 하고 보도의 신빙성을 깎아내렸다. 그 점을 지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앞에서 그 외국 국적의 언론인들에게 백기를 들었을 때 하고는 별개로 머리가 검은 한국인이라는 것만으로 만만히 보고 있다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같은 3월 19일 브리핑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검은머리 외신기자라는 표현은 마치 외국 현지의 언론인 양 일부 국내 언론에서 인용되는 외신기사를 쓴 한국인 기자를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쓴 외국 기사는 존중하는데 건드리지 않는데 그 기사를 쓴 사람이 검은 머리이면서 한국인일 때는 그 기사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따져보고 비난을 하겠다. 그래도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되면 검은 머리라는 표현, 이것이 아주 큰일 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명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한국인, 검은 머리를 무시하긴 하되 한국인만 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인종적인 편견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밝힌 것이죠.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무지해서 이런 변명을 한 겁니다.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 인종이 다른 인종을 차별할 때만 인종차별인 줄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대한민국에서 그 국가 권력에 가까이 있는 소수 그룹이 대한민국의 국민 어떤 그룹을 차별하는 것은 인종차별이 아니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검은 머리를 차별하되
한국인인 검은 머리를 차별하는 것은 된다. 이렇게 알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틀린 이야기고 이것은 엄연히 인종차별적인 행위를 한 것이다.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한 것은 한국인한테만 한 것이니 너희 외국인한테 인종차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변명을 한 것이죠. 그러면은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은 한국 국적의 검은머리 외신 기자를 인종차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식으로 이 기자의 기자에 대해서 폭력을 가했는가? 그들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물론 공개적으로 그리고 대체로 국회에서 국회 정론관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밝혔다. 브리핑을 했다 하는 겁니다. 어떤 한 기자의 기사를 비난하는데 기자의 주관적 평가를 심지어 기사에 활용한 것은 문제이다. 이들이 검은 머리가 아니었으면 감히 말을 못했겠죠. 검은 머리이면서 한국인이 아니었으면 감히 말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검은 머리이면서 한국인일 때는 기자가 주관적 평가를 기사 제목에 쓰는 것을 대놓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한국인 주제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미국 통신사의 외피를 쓰고 국가 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다. 기자가 기사를 쓸 때 어떤 자기 국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글을 쓰면 매국인가? 이들이 얼마나 고리타분하고 정말 수구적인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구닥다리인가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어떤 것인가? 이것은 전 세계의 문명국가는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까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다 하는 그런 짓을 한 겁니다. 바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을 위반한 인종차별 행위다 하는 겁니다. 이 협약 제4조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채약국입니다. 채약국은 어떠한 형태로든 인종적 증오와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증진시키려고 시도하는 모든 조직을 규탄한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어떤 형태의 인종적 증오와 차별이 정당화되고 있는지, 증진되고 있는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항상 촛불 국민을 내세웁니다. 촛불 국민이 5,100만이 아닌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5,100만이 아니라 소수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는 촛불 국민만 우월하다. 촛불 국민의 뜻만 받들겠다 함으로써 촛불 국민이 아닌 국민을 증오와 차별의 대상으로 2등 국민으로 만든 것이죠. 그것을 지난 2년간 계속해 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고 민간에서도 촛불 국민이 아닌 사람들을 가리켜서 적폐 세력이다. 적폐는 청산해야 한다. 이런 말이 이제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적폐가 다름 아닌 인간의 그룹을 가리키고 있는 바에야 적폐 청산은 곧 인종 청소를 뜻한다. 인류가 지긋지긋해하는 그 악행, 인종 청소가 21세기에는 사람을 살해하는, 집단 살해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의 대한민국처럼 국민을 2등분해서 2등급 국민은 밟아버리는 어떤 남들이 다 가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서 쫓아내버리는 이런 것들이 21세기형 인종청소인 것이죠. 인종청소 하면은
히틀러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21세기형 히틀러가 있다. 그런 것이죠. 촛불 국민은 아리안 인종이고 촛불 국민이 아닌 절대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은 유태인이다. 이런 것입니다. 적폐청산이 국민을 반으로 나눠서 숫자로 반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재인과 그들이 챙기는 국민과 그렇지 않은 국민으로 둘로 나눈다 하는 뜻이죠. 그래서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이 괴로움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을 단지 독재, 단지 정치적 싸움에서 패배한 사람들과 승리한 사람들의 문제, 이렇게 볼 그런 시기를 지나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정치적 싸움으로 승자와 패자가 나뉘어서 승자가 지배자이고 패자가 피지배자인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은 언제나 당당한 1등 국민이지 패자가 된다든지 피지배자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건국되던 그날,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그날부터 이 땅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독재를 하면서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러한 국제협약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합니다. 인종차별을 촉진하고 고무하는 조직과 조직적 및 기타 모든 선전 활동을 불법으로 선언하고 금지시킨다. 촛불국민을 내세우고 적폐 세력, 적폐 국민을 쓸어버려야 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인류에 관한 범죄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조직이나 활동에의 참여를 의법 처벌하는 범죄로 인정한다. 이것은 국가의 범죄가 아니고 전 지구적인, 전 인류의 범죄를 규정하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잡혀간다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범죄를 저질러서 그런 것인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다 하는 것이지요. 또 C항에서는 이런 것을 규정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의 공공기관이나 또는 공공단체가 인종차별을 촉진시키거나 또는 고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 채약국은 권한 있는 국가 법원 기타 기관을 통하여 본 협약에 반하여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침해하는 인종차별 행위로부터 만인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구제하며 또한 그러한 차별의 결과로 입은 피해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 또는 변제를 구하는 권리를 만인에게 보증한다. 만일 대한민국 법원이 이것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이것을 구제해주지 않으면 국제적 기구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위원회 CERD라는 곳이 있고 대한민국은 이 협약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종차별을 한 자들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로 그들을 처벌하지 않더라도 국제법정에서 그들을 처벌할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집권 여당이니 이것은 헌법적인 이름은 아닙니다. 그런 당은 없는데 실제로 그렇게 행세를 하고
그런 그 권한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집권 여당이라고 부릅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은머리 한국인 5,100만을 자기들 맘대로 그 중에 절대 다수를 적폐국민 혹은 피지배 국민으로 만들어서 차별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는 당연히 여기에 그 상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주범이 되겠지요. 어떻든 그들은 검은머리 한국 국적의 언론인들을 인종차별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당원 300만을 인종차별하고 있습니다. 브리핑 내에서 밝힌 내용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극우 태극기 부대, 그들을 인종차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외국 국적 언론인들에게 납작 엎드려서 빌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사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기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심히 훼손하고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외국인 기자협회처럼 그들과 싸우고 그들의 이러한 행위를 고발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 국민들의 자유를 돌려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